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자, 여러분, 인명을 살상하라는, 또 무자비하게 진입하라는 그런 명령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비상계엄 담화문을 보면은 대통령의 고통과 결단을 알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간단히 거부하는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 임무를 왜 수행을 안 했느냐, 이런 것에 저는 비중을 두는 것보다도 일단 선포를 하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전부 변명하고 말이죠. 군 기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타깝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그 출국을 금지하고요. 대통령이 출국을 하겠습니까? 혹시 망명을 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또 경찰은 말이죠. 경찰의 그 최고 총수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48시간 안으로 석방을 하든지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말이죠.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국무위원들은 말이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몰라도 고개도 못 들고 국회에 가서도 말이죠. 쩔쩔매고요. 언론들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야당 대표에게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대통령에게는 말이죠. 벌써 재판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이죠. 사건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비상계엄 선포만 눈에 보이고 야당의 원인 제공과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벌이는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행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는 애서 망각의 저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기한 일들이 작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말이죠. 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온통 미충학이들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그러니까요. 12일입니다. 이 대정부 질문에서 송미령 농수산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은, 그날 국무회의도 없었다. 계엄이라는 두 단어만 국무위원들이 공유를 했었고, 대통령께서 잠깐 돌려서 한 2분 뒤에 나갔다. 그래서 다들 어디 가셨느냐 궁금해 할 때에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은요,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이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담화문은 참 그야말로 피눈물을 쏟으면서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대통령도 말이죠. 그 농수산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되고요.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퇴임 후에라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왜 퇴임을 하고 생각을 하냐면은 저는 내란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방송을 했듯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 장관을 제외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모두 말이죠. 그동안 그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에서 당당하게 답변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머리를 조아리고 석구대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만 때려 죽일 놈으로 만드는 기이한 모습을 대정부 질문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참으로 그 비겁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자, 국민 정서상 비난과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란죄는 성립이 안 되기에 퇴임 후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겠지만 말이죠.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밝힌 현재의 전국 상황을 구절절 밝힌 것은 거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자, 진짜 말이죠. 우리나라를 이대로 두면은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삼척동자도 알듯이 이 모든 일이 말이죠. 야당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짓고 투쟁을 한 원내 다수당의 횡포로 시작된 것임을 국무위원들은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요.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을 준 자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이자는 말이죠. 대통령과 무슨 악감정이 있었는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야당보다도 참으로 더 발빠르게 불법위헌으로 규정을 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그런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말이죠.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면 초과에 갇혔을 때 집권 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굳이 따진다면 말이죠. 근본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공동 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12일이죠. 대정부 질문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자를 보았습니다. 거룩한 씨앗을 보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 말이죠. 질문 형식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귀중한 분을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살려면은 말이죠. 윤상현 의원, 김문수 장관 같은 그런 많은 그루터기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부에서도 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런 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되고요. 이제는 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상현 의원의 대정부 질문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은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국무위원들과 치안 이런 중요한 국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업무 정지되고 있어서 국정의 안정적인 이런 운영을 하는 데는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몇 명이 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어제 2025년도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만 원래 정부 예산은 677조가 넘었죠. 4조 2천억을 마음대로 야당 단독으로 감액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회 특활비는 살리고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서 빵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96억입니다.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얼마입니까?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빵원인 거 아시죠? 영원인 거 아십니까? 자, 내년도 대통령실 특활비 영원인 거 아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경찰 특활비 영원인 거 아십니까? 네, 그것도 걱정이긴 합니다. 장관님,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소위 말해서 직권을 남용하여 내란,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내란, 폭행을 일으킨 내란 혐의로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최고의 법률가시잖아요.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이 뭡니까? 헌법보다는 형법. 87조에 네. 뭐 내란죄 구성 요건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 참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헌 문란은 어떤 걸 국헌 문란이라고 얘기합니까?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예.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거, 그게 국헌 문란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헌법 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에 정확하게 맞습니까? 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확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따로 검토한 바는 없고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앙대 이호인 교수 알고 계십니까? 중앙대학교의 이인호 법률대학교 교수님 알고 계세요? 예. 예. 이인호 교수님 알고 계시죠?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인호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국회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다른 국회가 의견도 탄핵 있는 것으로 부당한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이게 이인호 교수의 주장입니다.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아시다시피 2000년도 6.25 여기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립니다. 좀 4억 5천만 들어봅시다. 달러의 돈을 북한에 송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가 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